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민법 전문 이홍미 변호사 모시고요. 12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운 겨울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바쁘시죠, 요즘? 바쁘고 예. 제가 사무실 이전을 하거든요. 네. 다음 주말에. 그래서 요즘 굉장히 바빠요. 이제 짐 싸고 그리고 예. 제일 이미그레이션 변호사가 제일 힘든 게 이사를 하면은 그래서 네. 절대 딴 사람들이 노모 이사 그러는데 손님들 케이스들이 이민국에 전부 다 펜딩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응? 그러면은 이사를 하면은 거기다 체인지 오브 어드레스 해가지고 이치 케이스에다가 전부 다 노티파이 해야 돼요. 이미그레이션에. 모든 모든 케이스가 펜딩 케이스. 그러니까 네. 어프로브돼서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그치만 이제 들어가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지난 2주 동안에 내 직원 2명이 그냥 풀데이, 올 변호사님들이 이사 가시면 그런 일이 또 네, 있군요. 그래서는 그 체인지 어드레스 해가지고 어제까지 마지막으로 다 보냈어요. 끝나셨나요? 다 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그레이션 편지들은 있잖아. 오는 것들 노티스가 지금 현재 있는 주소로 이게 배달이 이제 원칙적으로 된다. 체인지 어드레스 안 하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민국으로 돌아가는 게 네. 빈번하다고. 여기 이 사람이 시간도 없으니까. 오래 걸리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포워딩 서비스를 잘 안 해줘요. 이미그레이션 거는. 그래서는 이제 체인지 어드레스를 해서 전부 다 해가지고 하여튼 다 보냈습니다. 아유 힘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용미 변호사님 새로 이사 가시는 주소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 네,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면 일단 12월 영주권 문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내년 1월 달 이민 문호네요. 제가 12월에 발표가 돼서 네. 12월 영주권 문호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월 달 네, 1월 1월 달 달. 네, 1월 달. 발표됐습니다. 이 발표가 좀 한 2, 3일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이달에는 좀 늦게 났어요. 아, 네. 그래서는 이제 영주권에 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가족 초청 이민이 있겠고 네. 이제 시민권자 통해서 뭐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 이민이 있겠고 취업 이제 스폰서를 정해가지고 네. 그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서 영주권 받는 게 있겠는데 가족 초청 이민에 보면은 1순위 보면은 시민권자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들 속하는데 이거 승인은 2011년 5월 15일 이전에 이민 피티션 이민 청원서가 신청하신 분들이 승인이 가능합니다. 네, 오케이. 그렇군요. 그다음에 2순위? 2순위가 F2A가 있고 B가 있거든요. A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2016년 2월 1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F2E.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 그럼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1순위 보면은 시민권자 20세 이상의 미혼 자녀, 성년 미혼 자녀 또 2순위의 2B는 영주권자의 성년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인데 이게 다 같은 나이잖아요. 신청하시면. 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나 시민권자의 20세 이상의 미혼 자녀나 신청하는 게 거의 시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전이 큰 됐네요. 차이는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결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2005년 10월 8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12년이 넘게 지금 걸리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시민권자 미혼 자녀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다음에 또 결혼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결혼하시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그것도 그 컨버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캐테고리를 바꾸거든요. 이제 네. 바꿔서 다시 이제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우선 그렇군요. 첫 번 신청한 날은 그대로 받지만 미혼에서 기혼을 결혼을 하게 되면은 걸리는 기간이 한 6년 이상 더 걸립니다. 네. 지금 2005년 10월 8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 제 손님 중에 또 그렇게 컨버전 해가지고 지금 막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들도. F4 사순이 거기에 시민권자 형제 자매가 있는데 2004년 6월 22일 이전에 문호가 열리고 있는데 뭐 이걸로 영주권 받으려면 지금 2018년이잖아요. 네. 내일 모레면은 그러면은 14년 걸리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취업이민. 취업이민은 아주 기쁜 소식들 전부 다 문호가 다 열려 있습니다. 네, 기쁜 문호가 소식이네요. 열려 있으니까 네. 막히지 않고 순서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취업이민 3순위를 한다. 네. 그럼 1단계 노동청에서 하는 거 끝나면 바로 두 번째 단계 들어가서 네. 또 I-140이 쑥 들어가서 승이 나잖아. 네. 그럼 바로 또 세 번째 단계 I-485를 넣어가지고 프로세싱 되는 대로 이민국 직원들이 심사해 주는 대로 해가지고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함순위 같으면은 뭐 다 1년, 커런트로 2년, 다 열려 있네요. 네, 다 커런트입니다. 전부 4순위 뭐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 뭐 이거 전부 다 열려 있으니까. 네. 한국 사람들 알겠습니다.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따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요즘 또 줄어들었어요. 아, 취업 이민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네.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임시 영주권이라 그래서 그 2년짜리를 받게 되죠. 네. 그러면 그 2년이 끝나기 전부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요즘 승인을 받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네. 네, 어떤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 시민권자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네. 그러니까 결혼한 지 2년 전에 했는데 영주권 인지 신청한다. 그런 사람 정식 영주권 바로 받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경우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제 영주권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임시 영주권 2년짜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조건부 영주권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 받는 거.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서류 심사가 강화되고 있어서요. 이때 이제 정식 영주권으로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펜딩 기간이 그 서류 어듀디케이트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는 요즘 같으면은 뭐 10만 원 2년이라고 그랬는데 2년까지는 안 가고 제 경우에 보면 한 1년 반 정도 네. 기다리고 그 중간에 진짜 영주권인지 진짜 결혼인지 아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산 증거들에 대한 서류들을 보내라고 또 추가 서류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임시 영주권에서 조건부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으로 그 신청서가 들어갈 때 이미 같이 산 증거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보나파이드 메리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이민국 직원들이 이거 갖고는 충분치 않다. 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여튼 추가 서류 요청이 요즘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그 같이 한국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여행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여행이니까 지금 뭐 1년 이상 제 스토리들 보면 작년 이맘때 아니면 그 전에 신청을 했는데 네. 거기 신청을 하면은 그 접수증이 오면서 당신 영주권을 1년 연장해 준다 하는 것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접수증하고 1년 연장해 준다는 그 편지하고 이미 끝난 임시 영주권하고 같이 가지고 다니면은 해외 여행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심사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1년 연장한다는 그 접수증이 이제 소용이 또 없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저께도 내 또 손님이 또 전화가 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편지하고 그 임시 1년 연장한다는 그 접수증하고 영주권 카드 끝난 거 하고 같이 가지고 인민국에 지방 인민국 어제 전화 오신 분은 뉴욕에 계시는 손님이었어요. 네. 뉴욕에 있는 지방 인민국에 가가지고 인포패스에서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영주권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분이 갖고 계신 여권 살아있는 여권에다가 당신 영주권을 연장해 준다 하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 찍으니까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제 얘기하시는 게 자기 아까 제가 접수증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접수하면 당신 영주권 1년 연장한다. 그게 이제 내년 3월에 끝난대요. 네. 끝나니까 지금 가면 되냐.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좀 기다리시다가 지금 갖고 가면은 3월 안에 당신 영주권이 승인날지도 모르니까 딱 안 찍어줄지 모르니까 영주권 연장 도장을 좀 내년 1월이나 2년쯤
2월쯤 기다렸다가 그때 가지고 가시면은 그 도장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 모든 게 다 까다롭고 하여튼 힘들어요. 네. 트럼프 밑에서 하는 게 네. 모든 게. 네. 자, 취업 이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첫 단계인 그 노동허가 신청서 승인이 금년에는 한인이 한 5,3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수치라고 하는데 네. 왜 이렇게 취업 이민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은 뭐 글쎄.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부 전체에서 하여튼 금년에는 취업 이민의 첫 단계 노동 허가서 승인 받는 게 5,300명밖에 안 돼서 작년에 비해서 36%가 감소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왜 그러는가 이유 분석들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취업 이민 신청서가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면 몇 퍼센트 승인 났고 뭐 몇 퍼센트 디나이 됐고 네. 뭐 펜딩이고 뭐 이런 거 그래프로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디나이 된 것은 그렇게 많다고 제가 보진 않아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신청자 자체가 수가 줄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하에서는 모든 게 어려우니까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좀 망설여지시는 것 같은. 그래요. 네. 네, 그런 한국에서 느낌이 오신 드네요. 분들도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상담하시고 한국 가서 돌아가면은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좀 주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36% 줄어들었으니까 굉장한 숫자가 들어온 많은 거예요. 뭐 네. 한 절반 가까이 느낌 네. 체감상으로는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취업 이민 앞으로 이제 계속 인터뷰가 의무화 되다 보니까 많이들 좀 불편해 하시기도 하는데 네.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취업 이민의 이제 인터뷰가 이제 맨데토리로 됐거든요. 네. 그전에는 뭐 무슨 문제 있는 케이스만, 예를 들면은 음주운전 했다든가,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있다든가, 뭔가 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하는 게 한 10%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맨데토리 100% 이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발표 난 뒤로 이게 이제 시행되기 후로도 몇 분 제가 인터뷰하는데 같이 갔었는데 손님들. 근데 그전 인터뷰 했던 거 제가 뭐 문제운전 걸리고 뭐 어쩌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갈 때도 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시카고 인터뷰 지방이민구에서 인터뷰하는 게 주로 가족 초청 이민이거든요. 예를 들면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취업 이민은 이제 가끔 그렇게 돌았었잖아요. 그 전에. 근데 이제 맨데토리니까 이제 많이 더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시카고 이민국 직원들이 심사관들이 변호사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트레이닝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핸들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네. 취업이면 과정을 또 잘 몰라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인텔리전트한 퀘스천은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네.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요. 그래도 이제 뭐 질문하는 게 미국 최초 입국할 때 언제 왔었는가, 무슨 비자로 왔었는가, 비자 신청 기록 같은 거 과거 이런 거 보고요. 그동안에 취업이민 하는 동안에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했는가. 그래서 뭐 학생으로 있었으면 학생으로 있던 거 I-24 이런 거 전부 다 연결해서 보고 또 스폰서 업체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자의 경력 당신 경력이 정말 여기에 적합하게 있는지 그것도 아까 얘기할 때 음주운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사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학생으로 오래 있던 사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한 10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생으로. 네, 학생으로만.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가? 학교 뭐 트랜스크립트 이런 거 다 보자 그러고. 또 그동안 10년 동안 당시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불법으로 어디 캐시잡 뛰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송금 기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 이제 보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걱정할 것은 없는 거. 이번 그 맨데토리 바뀐 후에도 인터뷰 가봤지만은 그 전하고 그렇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금방 인터뷰 심사가 좀 강화됐다는 것이 크게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네, 그런.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전하고 또 그렇군요. 거의 같아요. 같으니까 이제 숫자가 많아지 네. 이제 맨데토리나 100% 이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준비만 잘 하시면은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그 미국 공항에서 또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더 강화됐잖아요. 네. 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전자 여권 같은 경우 네, 비자 면제국에 대해서 더 심사를 강화한다 뭐 그런 뉴스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방문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네. 방문으로 들어오면은 방문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B1, B2가 있는데 B1은 상영 목적, B1, B2는 이제 방문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비자 웨이버로 무비자로들 들어오시니까 네. 무비자도 그것도 방문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신 뭐 때문에 미국 들어가는가 이제 그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영어로도 났는데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정도 모르면 이제 저쪽 세컨더리 인스펙션 데리고 와서 이제 또 질문을 딱 통역해가지고 그렇군요. 하는데 예, 예. 보통 간단한 거 물어보니까 저기 뭐 당신 미국 목적이 뭐냐. 근데 신문에도 잘 났지만은 무슨 손자 손녀 봐주러 왔다. 뭐 네네.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손자 손녀 그냥 봐주러 왔어. 그냥 뭐 플레저 그냥 봐준다. 뭐 그러면 되는데 그거 좀 봐주고 내가 좀 용돈 받는다 하시면 큰일 나는 그럼 거죠. 이거는 unauthorized employment 이거 불법으로 일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쫓겨난 사람도 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여튼 용돈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한국 사람들 좀 그런 거 있죠. 뭐 뭐든지 적당히 적당히.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은 안 주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 뭐 알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대답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돈하고 관련돼서는 절대 말씀을 삼가하시라는 그런 그리고 무슨 조언도. 뭐 어학연수 목적으로 왔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문제된 사람 무비자로 왔다가 그냥 어학 목적으로 왔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뭐 미국 구경하고 뭐 겸해서 학교도 좀 보고 이제 나 다시 또 돌아가서 이제 학생 비자를 받고 돌 거니까 그냥 뭐 구경 미국 방문 목적이라는 거예요. 친척 방문하고 그렇죠. 미국 구경하고 네. 그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딱 딱두 그것만 가지. 준비하시면 미국 구경. 되죠. 영어 공부하러 왔다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난다는 네, 거.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 잘 유념해 두셔서 예. 대답하시면은 입국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취업 비자 승인이 이제 워낙에 까다로워졌으니까 취업 비자도 어렵고 방문하시는 것도 준비를 좀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대답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선천적인 복수국적 이야기를 좀 나온 바가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 뭐 그런 분들, 그런 케이스들은 좀 없나요? 제 손님들에서 그런 케이스는 없는 것 같고. 아직은. 네. 그렇군요. 요즘은 하여튼 그 취업 비자, H1B 비자 그게 아주 네네. 크라이시스예요. 가장. 크라이시스 해가지고 예. 뭐 승인 된 경우도 있는데 디나이 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걸 준비할 때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되며 또 영주권 배우자들도 일을 못하게 된다라는 그렇죠. 뉴스도 어제 H4 저희가. 비자가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 배우자들한테 주는 거 H4 비자 워크 퍼밋을 받았는데 네. 이제부터 이제 워크 퍼밋 또 못하게 못 네. 준다. 전면 뭐 금지하는 이런, 내용도 이러기 때문에 네, 숙지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앞서 저희들이 이용미 변호사님 사무실 이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새롭게 이전하는 주소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전해 주시죠. 오케이. 이 주소는 1701 이스트 레이크 애비뉴 네. 글랜뷰. 글랜비로 이사를 가셨군요. 그래서 어디쯤인가요?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 주소 같으면 어딘지 잘 감이 안 잡히시는데 어디냐면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찾기 쉬운 데인데 그 레이크 애비뉴 있잖아요. 네. 거기 글랜뷰 그리고 워키간 길 있잖아요. 워키간하고 레이크 그 만나는 그 코너에 네. 시디뱅크가 있어요. 네네네. 시디뱅크. 네. 시디뱅크 그 사인은 크게 나와 있으니까 그 시디뱅크 그 빌딩에 3층. 그 사거리 시리뱅크 건물에. 그래서 네. 1월 1일부터 거기서 이제 제가 사무실을 볼 거니까. 네. 물론 이제 전화번호는 다 똑같아요. 네. 전화번호 똑같고 이메일 어드레스도 다 똑같고. 네. 주소만 다르니까 전화 먼저 하실 거니까 하시면 우리가 다 알려드리니까 그쪽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오늘은요, 20년 경력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영미 변호사와 함께 2018년도 1월 이민권 문호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영미 변호사님, 연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미 변호사였습니다.